자,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지금 오늘 움직임을 일단은 이제 제가 7월 달에는 공포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또 오늘도 사실은 장이, 특히 코스닥은 전 저점을 깰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위기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오늘 한미약품, 그죠? 한미약품이 이제 계약사하고 등지게 되면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거의 뭐 하한가 들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또 전체적인 제약주들 특히나 좀 눌러놓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오후장에 겨우 지금 코스닥도 그래도 정말 힘을 내서 다시 좀 올리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사실 아침에 저게 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기현이 어쨌든 전저점 안 깨고, 어제 저점 안 깨고 일단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파동 분석했던 게 분명히 4파 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어저께 영상 부분에서 파동 분석했던 거 어제 점심때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하락으로 가면 파동상으로는 맞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떨어지면서 큰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이거 뭐라고 표시하죠? 이 큰 1이 되고, 요거 반등 나온 게 작지만 어쨌든 큰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이 나가는 건데, 3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3에 2, 그리고 3 다시 여기가 3-1, 3-2, 3-3이에요. 그럼 여기가 3-4가 반등 나올 때 하나, 둘, 셋 반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의 잠깐의 요런 찍을 반등을 3-4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3-5가 되면 어쨌건 지금의 ABC 반등으로 4가, 그러니까 즉 이렇게 표시하나요? 4가 지금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건 중요한 건 이게 3-4거나 그냥 4거나 어쨌든 3-5 내지는 큰 5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전저점이 한 번 정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어제는 반장만 열렸고, 다우는 신고가를 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변동을 좀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오늘 코스피 200 기준에서 764.6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자리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764.61까지 올라가면서 0.01포인트에 제가 아주 실력이 부족해서 오차가 생겨버렸습니다. 0.01포인트씩이나. 자, 어쨌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러면 어쨌건 간에 현재 4파의 반등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나오는 5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3-4라면 3-5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4의 반등 나온 다음 다시 큰 5의 하락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렇게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다음번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어쨌건 간에 5파의 하락이 한만원 정도 더 남아 있는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까지도 매수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미국 시장 부분들에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들과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지금 2.0을 하회했어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2.0을 하회할 경우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2.0%의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이 떨어졌어요. 근데 2.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거가 안 떨어지면 안 하겠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커진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준 위원 비둘기파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좀 교체를 했고 지금 유럽 ECB 차기 총재를 리가르드 지금 현 IMF 총재로 지금 내정을 하면서 다들 그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으로 희한하게 딱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로 시작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조금 콜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정리를 조금은 더 하고 그 다음에 풋 쪽을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해보면서 내일까지는 대응 가능할 것이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코스피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이미 전 저점 깨버렸어요. 지난 5월 저점을 오늘 장중으로는 깼습니다. 물론 장 마감으로서는 그 저점을 깨지 못했지만 일단 장 중에는 저점을 깼다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일봉으로 봐도 1, 2, 3, 4, 5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5가 지금 꼬랑지 달고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5의 그 오파가 지금 이제 완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1, 5-2, 5-3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건 아직까지는 저는 코스닥은 레버리지를 산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인버스를 이제 요 위에서 사놓은 거 있잖아요. 730 정도에서 인버스 사놓은 것을 언제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지금 7월달 중순 넘어갈 때까지는 그다지 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아직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저는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현재까지는 지난 5월달 하락도 작년 2018년도의 모든 큰 하락들을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돼 있죠. 하락하면 수익 내는 풋과 인버스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시장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뭐 비관론자라서 맨날 하락에 대한 부분들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반등할 때는 지금은 C-2파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 계속 얘기했고 2150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물론 3포인트 2.8포인트를 제가 틀렸지만 그죠? 2150까지 밑에서부터 215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2147.24까지밖에 안 가서 아주 그죠? 정확하게 다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거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건 10년에 한 번 오는 폭락장에서 나오는 형태이고 이 장기 추세를 확실하게 넘기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2000포인트는 재차 깨질 확률이 높다. 올해 2019년도에 2000포인트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고 또한 내년 2020년까지도 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음을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것들은 없겠지만 그냥 내일 차분하게 맞이하면서 내일을 차분하게 맞이하면서 이후의 흐름들 다음 주의 모습을 보면 되겠고요. 다음 주 일단 중요한 건 내일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근데 현재로서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내일 삼성전자 물론 다른 종목들이 힘써버리면은 지수가 많이 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일까지 안 좋으면 3분기 연속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매출도 지금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치들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제 딱 나와봐야 알겠죠. 심지어 이번 분기 지나고 다음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실적이 나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요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 그 다음에 대한 것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요번 뭐 세 가지 정도를 그냥 규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외의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본격적인 공격이 재차 시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시장 떨어질 것에 대한 보험 정도 들어놓는 게 좋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려감들은 있고 또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인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좀 대응 잘 하셔가지고요. 잘 하셔가지고 좀 큰 타격 받지 아니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심들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여기서 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